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시대 미국의 대외 정치의 변화 특강을 맡은 김진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선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어냈었던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아무래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상당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연 미국의 대외 정책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논의를 해야 되는가, 논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정책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특징을 보이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외 정책은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서 추진되어 왔었는가, 그리고 그 큰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하면 좋은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세부적인 정책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주요 이슈들은 무엇인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나 아니면 발언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것은요,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외교 정책 노선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다른 분들은요, 트럼프 1기와 2기를 또 세분화해서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1기와 2기는 상당히 좀 다를 것이다. 상당히 다른 면들이 보이고 있기는 하죠. 적어도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보수 공화당, 즉 기성 세력들의 입김들이 많이 작용을 했었던 반면에 이번 선거에서도, 그리고 이후에 인준 과정에서도 봤듯이 굉장히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행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는 상당히 다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존의 보수주의 기성세대들이 뭔가 새로운 그리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제동장치를 걸어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구성된 트럼프 2기의 인물들은 과거의 인물들과 상당히 많은 거리를 두고 정책적인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평가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요, 미국이 처해 있는 환경들은 아주 지속성을 가지면서 변해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주어진 환경에서 대외 정책을 구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결국에 미국이 좀 힘이 쇠퇴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고, 그리고 국제 체제는 상당히 새로운 신흥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 국내외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미국은 이제 해외의 어떠한 관여를 상당히 줄이면서 핵심 국익, 자국의 국익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현실은 과거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요, 글로벌 환경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처한 글로벌 환경은 굉장히 다원화된 국제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국제 환경은 상당히 경쟁이 심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 이 두 사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오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국가 이익을 추구를 할 때 계속적으로 이러한 구조 안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뭔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국내적인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 주목을 할 것은 국제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기 때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자 전쟁,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지역 분쟁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추진력 있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쟁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여러 가지 분쟁들을 빨리 종료시키는 그런 협상들을 아주 신속하게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푸틴의 러시아 사이에서 평화 협정을 좀 신속하게 추진하려는데 동력을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에 미국이 관여해야 되는 전쟁의 숫자를 줄여버리고 그만큼 에너지와 자원을 세이브를 해서 그만큼 국내에 투자를 하겠다. 국내 문제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갈등이 우선순위가 되는 만큼 중국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쏟겠다라는 그런 뭔가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 또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모든 것들을 혼자서 부담해 가면서 할 수는 없죠. 여전히 미국이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동맹국들입니다. 과거의 바이든 시대 때는 능력 있는 동맹뿐만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우방국들과 아주 다자적으로 협력을 해서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목을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과거에 이런 국제주의, 다자주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일방주의를, 실용주의를 더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인 만큼 아주 선별된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분명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동맹국들과 선별적으로 협력을 모색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환경을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가 인식의 변화들을 쭉 지켜보면요. 왼쪽에서 보시면요. 대외 지원과 관련한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국내적인 입장은요. 파란 색깔은 찬성 그리고 초록 색깔은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즉 해외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조금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이런 추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보시면은요, 또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은 초록 색깔, 아래로 향하는 초록 색깔의 그래프, 그리고 위로 향하는 파란 색깔 그래프. 파란 색깔 그래프는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는 호의적인 그런 여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적어도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적대적이고 굉장히 경쟁적인 미중 간의 그런 관계를 상당히 반영하는 그런 여론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미국이 이 글로벌 환경을 보는 시각은요. 일단 해외에 여러 가지 비용을 치르는 것들을 상당히 줄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중국 위협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를 충분히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외 정책은 좀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책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이제 쭉 한번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그런 기조를 전통적으로 보여왔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밀턴주의고요. 두 번째는 윌슨주의고요. 세 번째는 제퍼슨주의고요. 네 번째는 잭슨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윌슨주의부터 잭슨주의까지인데요. 윌슨주의는 아무래도 민주주의, 거버넌스, 다자주의, 인권 이런 가치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는 그런 전통을 가집니다. 윌슨 대통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윌슨 대통령은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모든 국가들이 전부 이제 국제적 기구, 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게끔 그리고 국제 협력이 가능하게끔 어떠한 제도를 구축합시다라고 주창을 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정책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가치, 인권적 가치, 이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러한 정책들을 외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게 윌슨주의적인 대외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해결 방식은요. 아무래도 다자가 모두 이제 국제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일방적인 군사 행동보다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제퍼슨주의예요. 자, 제퍼슨주의는 해외의 개입을 좀 줄이자. 그리고 국내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리고 동맹 체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동맹의 문제에 그렇게 많이 얽매이지는 말자라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물론 군사적인 개입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제퍼슨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큰 일을 벌이는 것을 일단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문제나 해외 문제나 뭔가 정부가 일을 할 때 제한된 범위에서 일을 해결하려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잭슨주의인데요. 잭슨주의는 약간 포퓰리즘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외 문제에 있어서 뭔가 정말 갈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아주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잭슨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강력한 군대, 그리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히 뭔가 수단을 동원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적어도 냉전 이후에 윌슨주의, 제퍼슨주의, 잭슨주의의 전통이 계속 반복적으로 각 정부들의 대외 정책에서 나타났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윌슨주의, 제퍼슨주의, 해밀턴주의, 잭슨주의는 다자주의, 국제주의를 선호하느냐, 비간섭 일방주의를 선호하느냐, 또는 이념적인 가치를 선호하느냐,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선호하느냐, 이렇게 조금 나눠서 특징을 구분해 볼 때, 자, 각각의 이러한 성격적인 특징을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윌슨주의는 다자 국제주의를 선호하면서 이념적 가치를 좀 더 다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퍼슨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방주의적이고 그리고 좀 비간섭주의를 선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념적인 문제도 좀 다루기도 하고, 하지만 잭슨주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로 실리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일방주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단순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냉전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 큰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적어도 90년대 이후에 부시 주니어, 그리고 오바마, 그리고 트럼프, 이때의 전통적인 기조를 보면은 윌슨주의와 잭슨주의의 결합, 또는 윌슨주의와 제퍼슨주의의 결합, 또는 제퍼슨주의와 잭슨주의의 결합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 가지의 특징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의 결합이 된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예로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4명이서 차를 타고서요,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4명 중에서 2명은 뒷자리에 앉겠죠. 해밀턴과 윌슨과 제퍼슨, 잭슨이 4명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4명 중에서 2명은 뒷좌석에 앉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앞좌석에 앉는데요. 4명 중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앞좌석에 앉은 2명일 겁니다.
부시 아들 부시의 미국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윌슨주의와 잭슨주의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바로 앞에 앉은, 그래서 이 운전을 해가면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지도를 가지고서 우리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운전자석에 앉은 사람들은 일단 그 방향으로 가되 속도를 내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1차선을 타거나 2차선을 타거나 수단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요. 오바마 정부 시대 때는 윌슨주의의 성격을 가진 사람과 제퍼슨주의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각자 그 앞에 좌석에 앉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시대에는 제퍼슨주의와 잭슨주의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바로 앞에 앉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해밀턴주의나 윌슨주의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뒷좌석에 앉아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제퍼슨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방향성을 일단 지정을 했어요. 우리 해외에 공약을 축소를 하고 간섭을 좀 덜 합시다 라는 방향성을 일단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수단과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그 운전석에 앉은 잭슨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 네 개의 특성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 트럼프 시대의 미국의 정책은 제퍼슨주의의 기조와 잭슨주의의 방식이 결합된 아주 특이한 그런 방식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특징들을 쭉 모아서 각 정부의 어떠한 이제 기조들을 한번 이미지화 해보면요. 실용주의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가치를 선호하느냐, 그리고 일방적이냐, 아니면 다자주의적이냐, 이런 그래프로 만들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은 다른 정부의 성향들과 상당히 달리 저기 빨간 색깔로 표시한 곳이 보이시죠? 저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이고요.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그런 정책적인 특징을 보이는 그런 기조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어쩌면은 미국의 자체의 이익, 경제적이거나 군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미국 중심의 협상을 우선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점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각종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이익에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탈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협정을 어떻게 앞으로 지지를 할지 또는 지원을 좀 줄일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재검토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국방 지출을 상당히 늘릴 것이고, 그리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그리고 무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추진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도 우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무역 전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세적인 정책, 아까 일방주의적이고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수단을 동원을 하는 게 잭슨주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도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나머지 에너지들을 모아서 상당히 갈등적이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문제를 공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잭슨주의와 제퍼슨주의의 결합은 이렇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의 가치와 이익을 보존하고 완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외 문제에 과잉된 개입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치르는 것을 선호하는 제퍼슨주의의 전통,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잭슨주의, 불가피할 경우에는 갈등도 마다하지 않는 그 잭슨주의의 결합을 하게 된다라면은
미국의 대내 정책은 결국에는 이런 대외 정책과 대외 정책은 이런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엔과 해외 원조를 통한 여러 가지 지출 이런 것들을 감축한다. 라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USAID를 폐쇄시키고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전파하는 해외 언론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축소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났었던 거죠. 그리고 불공정인 관행에 대응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곧 시행될 다른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성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잭슨주의의 결합을 이제 주목을 해봤을 때 주위에 있는 국가, 특히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조금 더 이제 갈등적이고 굉장히 공세적인 방식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가면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특히 국경 문제. 그래서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을 빨리 퇴출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속도를 내는 것도 바로 이 잭슨주의적인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국방 예산을 증액을 시키면서 미국의 힘을 기르는 그런 방향성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